자, 이제 등차 수열 하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정말 영원히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요만큼까지는 절대 잊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항을 이야기하려면 A하고 공차 D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A에는 A 플러스 처음에는 n-1d 이렇게 학습을 하였는데, 이것이 dn 플러스 a-d로 n의 1차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등차 중항은,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는 어떤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가운데 항의 2배가, 그러면 이제 양 끝이라면 an과 an 플러스 2와 같다. 마지막 세 번째,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첫 항과 끝 항을 더할 수도 있고, 2분의 n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2a 플러스 n-1t는 a 플러스 an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하였더니 2분의 d n제곱이라는 항이 나오고, 플러스 두 번째 빨간색은 그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n 1차 항까지 나오고 상수항이 등장하지 않는다 정도. 그러니까 an제곱 플러스 bn꼴이다. bn은 없어도 된다. 근데 요 2차의 개수가 공차의 반이니까 2차의 개수가 만약에 3으로 나오면 공차는 6, 이런 식으로 찔러댈 수 있다. 그래서 3 플러스 1에서 마지막 1은 뭐냐면 SN으로 AN을 구할 때 SN 빼기 SN-1을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등차 수열의 감입니다. 감. 이 수열이 쭉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고 한눈에 등차 수열이 딱 보이는 감이 중요한 거예요. 공차는 얼마죠? 10이죠? 이런 감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두 개의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AN은 첫 항 A와 공차 D1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을 정의할 때는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B에는 첫 항 B와 공차 D2가 있는데요. 내가 새로운 수열 AN 플러스 BN을 만들었을 때에도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이 AN은요, A 플러스 n-1 D1이고요. BN은 B 플러스 n-1 D2가 되죠. 이때 얘랑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가 첫 항이 되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n-1 있고요. D1 플러스 D2가 공차가 이렇게 합으로 바뀌네요. 이런 사실들을 암기하실 겁니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이런 식으로 관찰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의지를 가져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AN-BN도 등차 수열이 될까요? 판단해 주십시오. 첫 항은 A 빼기 B가 될 거예요. 공차는 D1-D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P배를 하고 Q배를 해도 전부 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첫 항 공차는 조금씩 바뀌겠죠. 그것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AN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AN. AN이란 수열은 첫 항이 A고 공차가 D인데요. 이 정도만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볼까요? 얘는 A고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뽑아볼게. 이 빨간색 세 개만 가지고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얘가 첫 항이 되는 거야.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 얘가 세 번째 항이 되겠지. 공차를 뭐라고 보면 되겠니? 그래. 좋은 판단. 좋은 판단. 그러면 자, 내가 이런 수열 한번 만들어 볼게요. A1 플러스 A2 A3 더하기 A4 A5 더하기 A6도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해 볼게요. 2A 플러스 D입니다. 얘는 2A 플러스 몇 D일까요? 안 들려요. 5, D. 얘는 2A 플러스 몇 D일까요? 9D. 첫 항은 2A 플러스 D고요. 공차가 4D인 등차 수열. 아마 3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이 될 겁니다. 그렇죠? 대신 네,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젠간 나오겠죠. 이것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첫 항은 복잡할 거고요. 공차만 얘기해 보세요. 공차. 몇 D일까요? 공차가. 힌트 줄게. 얼마 증가했니? A1과 AD, A2. D 증가했지? 얼마 증가했니? 얼마 증가했니? 3D가 공차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새로운 문제 유형은요. 그거 미리 공부하고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진지하게 이해하고 관찰하고 새로운 규칙을 발견하는 습관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걸 풀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 아마 이런 문제는 있을걸? 있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사람이 이걸 못 푼다? 그딴 공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수학 공부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두 등차 수열 이것의 값을 지금 뭐를 알려줬냐면 AN과 BN. 그럼 AN과 BN을 이렇게 정의를 할까요? A하고 B1, BN은 B하고 B2로 척당과 공차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얘는 이 첫째 항이 합이니까 A 플러스 B가 5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D1 플러스 D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얘를 A1 플러스 B1과 A2 플러스 B2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최대한 논리적인 전개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CN을 AN 플러스 BN으로 산정을 하고 응?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를 첫 항 플러스 N-1에 D1 플러스 D2를 공차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항이 5가 되는 거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등차 수열인데 18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CN의 합을 S,
18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8이고요. 이 a가 10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7 곱하기 n-1 d 이렇게 해주면 34 그럼 마이너스 24가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12 18 곱하기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16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SK는 이렇게 되었고요. 공차는 2예요. 첫 항은 안 나왔죠? 그쵸? 원래 봐라. 요 SN에 문자로는 첫 항과 공차, 그다음 항의 개수 3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있는데 얘가 공차는 2라고 알려줬으니 문자는 2개죠? 그냥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SK는 2A 플러스 n-1이 k-1 d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이 돼요. 좀 정리 좀 해볼게요. 32로 넘기고요. 얘가 2k의 제곱 플러스 2a-2k 2a-2k 이것이 32가 넘어오면 플러스 32 이렇게 되겠네요. a도 있고 k도 있습니다. 그 다음 s k 플러스 2는 sk 플러스 2는 이거 sk 플러스 2는 EA k 플러스 1 n-1이니까 곱하기 공차 2 이렇게 한 것이 마이너스 12. 그러면 여기에서 k 플러스 2와 다음에 2k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4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2k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얘를 묶어서 정리하면 얘는 2k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 보자. 선생님 계산이 잘 됐나 보자. 2a k 플러스 24는 0인데 ak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뺄게요. 2ak가 없어지겠죠? 더불어서 얘까지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마이너스 6k가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얼마인가요? 8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k는 3분의 4가 됩니다. 이상하다. 잠깐 뭘 잘못했나 보다. 2a 어디? 잠깐만. 그러네. 여기가 2a 플러스 2a 플러스 26이 된다. 그러면 곤란한데?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요거랑 요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0이 돼서 이게 a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고 3k 마이너스 4가 돼. 그치?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어. 응? 그래서 a가 3k 마이너스 4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실래요?
여기다 3k-4 대입해서 k 구해주세요. 이상하다. 잠깐만. 이게 8이 아니라 6이네. 8이 아니라 6이고. 잘못했다, 얘들아. A가 3k-3이야. A가 3k-3이고, 그러면 6k 마이너스 8 문제가 되는데 k의 제곱 8k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 32 아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근데 k 플러스 2 여기서부터 잘못됐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k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28 그러면 8k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나오겠다. 그래서 넘어가면 4a는 a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2a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k로 끝나네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플러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제곱 플러스 31은 0 괜찮게 나오네요.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k의 제곱이 마이너스 36이 되고 32가 되고 k 제곱이 16이 되니까 k는 4가 되겠습니다.
K가 4가 되면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7이 되죠. 그쵸? 그러면 A2K는 뭐냐면 A8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첫 항은 마이너스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8번째 항입니다. A8은 마이너스 7에다가 더하기 14를 더하니까 답은 2번 7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이 살짝 엿본 건데요.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잖아요. 그러면 AK 플러스 2와 AK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K 플러스 1D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한 다음에 K A 플러스 K 곱하기 2가 4가 되고, 그럼 2A하고 4K하고 얘가 2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만나 볼게요. A하고 2A하고 4K하고 맞네요. 마이너스 2. 그래서 A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A가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런 식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다음 554번.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 A1, A2, A3,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처음 4개의 항은 24예요. 그러니까 이 합은 24예요. 그리고 점점점 있을 건데요. 얘가 마지막 4개의 항의 합 AN, AN-1, AN-2 하나 더 필요하네요. AN-3 요거의 항의 합이 156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A1 더하기 AN을 알게 해줘요. 이러면 되겠죠. 24 더하기 156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죠. 180을 4로 나누면 이건 45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얘가 AN까지 합이 얼마라고 했어? 540이라고 했지. 그렇죠? 그러면 540은 나누기 45를 하였을 때 몇 쌍이 나오는 거냐면 9, 5, 45. 자, 9, 6은 6, 5, 14. 그래서 12쌍이 나와요. 12쌍이 나오려면 이런 게 12쌍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n은 얼마가 되냐면 24가 되겠죠. 잠깐 쉬었다가 진도를 넣겠습니다. 등비수열도 첫 항이 있겠죠. 그런데 차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B라는 게 곱한다는 개념이죠. 곱한다와 나눈다라는 거는 수학에서 호환이 가능합니다. 나눈다는 건 역수의 곱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섞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가 3을 곱해서 6이 됐어. 그럼 그 다음 항은 3을 곱해서 18이 되겠지. 그 다음은 얼마가 될까요? 54가 될 것입니다. 얘를 첫 항은 A, 거기 공비를 R이라고 합니다. 레이시오에서 온 거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AR이 되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고 얘는 AR의 세제곱이 돼서 만약 AN을 표현하고 싶다면 A 한 다음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 7이 A 곱하기 R의 몇 제곱? 6제곱. 이런 논리가 성립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가요? 그 다음,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아마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보니까 AN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되므로 R을 구할 때는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을 AN으로 나눠도 R을 구할 수 있다. 즉, 54 나누기 18을 하거나 18 나누기 6을 하면 공비 3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지.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AN은 AR의 n-1 제곱까지. 첫항이 5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라면 AN은 첫항 5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에 n-1 제곱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봐요. 이게 이제 등비수열에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일반항, 그리고 등비중항, 그 마지막 등비수열의 합까지 연달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A, N 하고요. 이걸 보면요. 얘를 AN 플러스 1을 R로 나눈 게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다가 R을 곱한 게 AN 플러스 2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AN과 AN 플러스 2를 곱하면 가운데 있는 항에 제곱이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합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관계가 등차 수열처럼 비슷하게 나오더라. 요 정도.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만약에 가운데 항을 A라고 넣으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많이 놓는데요. 연속 가는 세 등비 수열의 항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좋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음 등비 수열의 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이건 좀 챕터를 나눠서 하는 것 같다. 마지막에 등비 수열 합 남았어요. 감을 좀 익혀봅시다. 그냥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푼 걸로 그냥 인정하고 설명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한눈에 보이죠?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러면 4 여기는 16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비가 안 보일 때는 3분의 12, 32분의 1 나누기 그 앞에 항 16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고 8분의 1이 되겠죠. 또한 얘랑 얘랑 곱하면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의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루트 2분의 1이고요. 보니까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로 봐주셔야 되겠다. 응?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만 곱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만 곱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개 정도만 할게요. 3번 첫 항이 4이고 공비가 3분의 1이면 4 곱하기 3분의 1에 n-1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루트 3을 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루트 3을 곱한 것 같으니까
첫 항 2에다가 곱하기 루트 3에 n-1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수가 이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비 조각 문제입니다. x제곱은 얼마가 되죠? 36.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이때 이 순서로 등비수열일 때 x값을 구하시오. 플러스 6도 괜찮습니다. 마이너스 6도 괜찮아요. 플러스 6일 때는 공비가 3인 거고요. 마이너스 6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3이겠죠. 다음 페이지. 음. 음. 첫 항이 4분의 1이고 제 사항이 1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러겠죠. 그러면 A는 4분의 1이고요. 제 사항은 A 4일 텐데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요? 세제곱이 16이라는 얘기. R의 세제곱이 64이면 R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A에는 4분의 1 곱하기 4의 n-1제곱인데 지수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쓰는 건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이항이 마이너스 6, 제4항이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의 제7항을 구하시오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항은 AR이 되겠네요. AR은 마이너스 6이고요. 제4항은 AR의 세제곱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러면 4항 나누기 2항을 했을 때 얘가 AR의 세제곱 나누기 AR이 되어서 얘는 R 제곱이 되는 거죠. 이때 논리를 좀 정확하게 잡아 주십시오. 나누기가 아니에요. 4 빼기 2 한 거예요. 그러면 이 2가 R 제곱. 사실은 정확하게는 4에서 하나 빼서 세제곱 빼기 1제곱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뺄셈입니다. 나눗셈은 지수법칙에서 뺄셈이죠. R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6을 하니까 양수가 될 거고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은 9분의 1이 되므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공비가 음수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AR이 마이너스 6에서 A는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플러스 18이 되죠. 그러면 제7항은 A7은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6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데 3의 6제곱은 9가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81분의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561번만 해주십시오.
네, 수가 되겠네. 어, 정답. 몇 항? 8항 나왔어요? 나니? 그럼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8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그럼 얘는 A, 얘는 AR 6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AR의 제곱 플러스, 잘 들어라, 등차 수열에서는 A와 D를 이용한 연립방 정식을 많이 풀었거든. 그냥 가간법이나 이런 걸로 하면 대부분 다 정답이 나와.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요, 얘가 R제곱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AR이 돼서 지금 요 안에도 요만큼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240인데 요걸 어떤 숫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얘를? 60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R제곱이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R이 2가 되면 3A가 60이 되고 A는 20이 되겠죠. H7은 사탕 20에다가 2의 6제곱이 되니까 2의 6제곱 64, 1282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 구하기. 등비수열 248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해라 이렇게 했죠.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 얘는 첫 항은 2고요. 공비도 2입니다. 그래서 n-1을 하였더니 a에는 2의 n제곱이 됩니다. 2의 n제곱이 500보다 커지는 항. 여러분들은 2의 거듭적을 쭉 되뇌어 봐야 돼요. 500을 처음으로 넘어서는 건 2의 몇 제곱인가요? 9제곱이 510이죠. 그래서 n은 9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인데요.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입니다.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었어요. A1부터 A10까지. A1부터 A10까지 10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입니다.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요? 얘는 12번째 항. 그래서 얘를 B12항으로 본다면 얘는 첫 항 2에다가 아래 11제곱을 곱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1을 정의하겠습니다. A1은 2에다가 R을 곱한 거죠. 두 번째 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10번째 항 얘는 10번째 항 A10은 B11번째 항입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2 곱하기 R의 10제곱인데 얘랑 곱하면 즉 A1과 A10의 곱이 4 곱하기 R의 11제곱이 돼요. 여기서 R의 11제곱이 나오죠? 10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42 정답이 되겠죠. 이 문제는 이따가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 21번. 등비 중앙 나왔습니다. 별 얘기는 없어요. 모든 실수 x값의 합.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허근이 나오면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x-4가 가운데 항이고요. 3은 이쪽으로 넘겨서 3x제곱이니까 2x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x가 되겠죠. 48입니다. 50이 되겠습니다. 맞을까요? 판별식을 살짝 알아볼게요. 판별식 25의 제곱 마이너스 428 곱하기 50 하면 0보다 큽니다. 625 나누 빼기 400은 225죠. 그러면 얘는 실근을 가지므로 모든 실수값의 x의 값의 합은 2분의 25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64번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음. 예, 내일은 책 다 오나요? 내일 아마 올 거예요. 예, 예. 제가, 못 받았다는 책 전부 다요? 예, 그거 예, 5권, 5권하고 7권. 예, 예. 그리고 어, 그 디딤돌 고등수학, 공통수학 일도 하나 갖다 주세요. 제가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메시지 보냈으면 제가 챙겨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답이 나왔을까요? 예. 50분에 끝나는 거지? 여기서는 n의 값을 구하라겠는데요. 공비가 루트 3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B1이라고 한다면 얘는 B 몇 번째 항이 됩니까? n 플러스 2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729 나누기 1은 아래 몇 제곱이 되는 건가요? n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r이 뭐냐면 루트 3인데 3의 2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n 플러스 1제곱 하고 얘는 3의 6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지수 방정식에 의하여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n이 11이 나오죠. 그쵸? n이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3항입니다. 13항이고요. 루트 3에
12제곱을 했을 때 이것이 3의 6제곱이 되시면서 729가 됩니다. 다 앞뒤로 다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습니까? 다음 페이지. 우리 산이는 이런 방정식을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네가 근처까지는 갔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온 거지. 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럼 a제곱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다음에 이 세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 맞네요. a제곱은 이미 등비 수열 적용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차 수열 적용해야 되니까 2b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30. 그러면 2b 자리에다 a제곱을 넣을까요? 인수분해 되겠다. a 마이너스 6과 그리하여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 a는 6이 될 것이고요. 그쵸? a가 6이면 b는 얼마냐면 18이 됩니다. 그래서 b 빼기 a는 12가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죠.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다 분석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지금 여기서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석해 놓는 게 좋다겠죠. 요거를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순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파, 베타,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순서로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래, 알파, 베타, 감마는 간단하죠. 이 알파, 베타, 베타가 알파, 감마, 베타, 감마를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AR을 곱한 식으로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등비수를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A 플러스 AR과 AR의 제곱이 나왔어요. 2분의 3이 나왔고요. 곱이 AR의 세제곱은 인정하십니까? A 세제곱에다가 R 세제곱 나오죠? 그래서 곱이 AR의 세제곱인데요. 그러면 AR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수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는 R분의 마이너스 1이야. 요거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R이 되겠지. 그것이 2분의 3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R 곱할게요. 마이너스 2R 곱하면 얘는 2가 되고요. 플러스 2R이 되고요. 플러스 2R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2R 곱하면 3 마이너스 3R이 돼서 넘어가면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가 되어서 얘가 2R 플러스 1과 2R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R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2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세 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가 2분의 1이죠. a가 2분의 1일 때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수열은 순서가 바뀌더라도 세 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실수는 요 정도 하나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세 근이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렇다면 이 색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여기에서 뭐 물어본 거야?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물어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저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은 뭐냐면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로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야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거 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일단 이 첫 번째 이 s는요, 우리 이거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사인 60도 해서 얘는 루트 3이 됩니다. 맞을까요? 루트 3인데 S1은 이 루트 S에 4분의 1을 제거한 4분의 3이 돼요. 그렇죠? 루트 3의 4분의 3이 됩니다. 그런데요, 또 이만큼의 4분의 3이 남고 이만큼의 4분의 3이 남고 이만큼의 4분의 3이 나오면 S1에 다시 4분의 3배가 되는 거죠. 얘는 S2에 4분의 3배가 남는데 S10을 물어봤죠? 그러면 S3을 좀 볼게요. S3은 루트 3에다가 4분의 3을 3번 곱하게 됩니다.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맞을까요? S1에 한 번 들어가죠. S2에 2번 들어가고요. 그럼 S10은 4분의 3의 몇 제곱이 될까요? 10제곱이면 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목표한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공식을 소개하기 전에 AN을 A 아래 n-1제곱으로 정의를 하고, 그러면 SN은 A1, A4까지 쓴 다음에 이게 SN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SN은 네 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이 SN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R 곱하기 S1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는 AR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AR의 세제곱도 나올 거고요. AR의 4제곱도 있을 텐데요. 앞에 AR의 n-2제곱이 n-1제곱으로 올라가겠죠. 마지막에 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뭘 할 거냐면 SN 빼기 RSN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A 빼기 AR의 N제곱이 남겠죠. 그렇죠? 그리하여 1-R의 SN은 A 1-R의 N제곱이 되는데요. 그러면 결론 SN은 분모는 1-R입니다. 분자는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R이 1이 아닐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공비가 1이면요 어떤 수열인가 봐봐요. 자, 공비가 1이면 첫 항은 A일 거야. 두 번째 항은 또 A지. 세 번째 항은 또 A야. 그런 항이 N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R이 1이면 NA로 간단히 나오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이 1이 아닐 때만 쓴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봐봐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여기다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첫 항이 A, 공비가 R이었을 때 SN은 분모 보세요. 1 빼기 R 하고 여기 A가 있는데요. 가로치고 1 빼기 R 이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근데 저 빨간색에는 얘가 추가가 되는데요. 처음 나온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도 D 곱하기 n-1이었어요. 등차 수열의 합에서도 n-1D가 있었어요. 등비 수열의 아래 n-1이었죠. 등비 수열의 합에서만 아래 n제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RSM 만들 때 만들어진 겁니다. RSM 만들 때 AR의 n-1제곱이 AR의 n제곱이 되면서 n제곱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요. 첫 항이 2고요. 그러면 첫 항이 2니까 공비가 3인 등차 수열의 6항 S6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얘는요. 필요하다면 공비에서 1을 빼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분자에서도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3 빼기 1을 해주시고요. 첫 항 2에 3의 6제곱입니다. R의 n제곱 그냥 써주세요. 빼기 1. R 빼기 1 구조로 풀었어요. 그럼 2하고 2는 없어지고 3의 6제곱이 729죠. 728이죠. 왜 이렇게 썼죠? 728입니다. 다음 2번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1 빼기 R을 할게요. 그 다음에 첫 항은 싸고요. 중괄호 필요하겠습니다. 1 빼기 8제곱은 256분의 1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8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는 것 같은데 1 빼기는 많이 써주겠죠. 그래서 2분의 3은 3분의 2로 위로 올려주시고요. 3분의 2 곱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얘가 1 빼기 256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3분의 8에다가 256분의 255 그래서 얘랑 얘랑은 약분하기가 좋네요. 이 2의 8제곱이거든요. 2의 8제곱이면 2의 3제곱한 거에서 2의 5제곱 32가 남을 거고요. 얘랑 얘도 약분이 됩니다. 85 그래서 얘는 32분의 85가 되겠어요. 됐나요?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등비수열이 될 수 있나 보자. 얼만큼이냐면 음, 음,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로그는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로그 2에서 하는 2가 될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 9가 이 3, 9 이것이 공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첫 항이 되겠죠. 몇 번째 항이냐면 11이니까 이거 다섯 번째 항이네요. 그쵸? SO를 구하는 것이고요. 첫 항은 2가 되고 공비는 3이 되는데 SO는 공비 3 빼기 1을 해주시고 첫항 2 한 다음에 3의 5제곱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합분하고 3의 5제곱 243이니까 242까지만 공부하고 끝나면 위험합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여기 더 이상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어, 좀 그러네. 여기서는 좀 그렇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 진수만 보세요. 진수가 어떤 상황입니까? 진수가 어떤 상황이죠? 진수가 어떤 상황이죠? 진수가 등비수열일 때 로그의 값은 등차수열이 됩니다. 볼래요? 이게 첫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이 이게 공차인 것 같아요. 이 공차. 세 번째 항이 진수가 등비수열일 때 로그의 값은 등차수열이 된다. 근데 곤란하다고 한 것이 이 로그의 값이 그냥 등비수열인 경우에는 진수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커지거든. 이제 시작을 그랬죠. 그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진수가 등비수열일 때 로그의 값이 등차수열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572번. 이건 뭐냐면 SN으로 AN 구하기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는 그냥 개념이니까 딱 개념적으로만 풀게요. 만약에 AN을 SN으로 구할 때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얘가 2항부터 성립하고 A1을 쓸 때는 S1을 써주셔야 됩니다. 둘 다 할게요. 지금 얘는 AN이 마이너스 1은 똑같아서 없어지고요. 얘는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니까 AN은 2의 n-1제곱. 첫 항은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것 같아요. 얘는 2항부터입니다. AN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A1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이죠. 근데 여기서도 1이 나오죠. 첫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 수열이 가봅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해볼게요. A에는 3의 n제곱 빼기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고, 역시 3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니까 얘는 첫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이 항부터는 확실히 성립합니다. A1은요 여기다 대입했더니 얼마냐면 5죠. 5죠.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면 2예요. 그러면 얘는 AN을 쓸 때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하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SN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R-1 A를 분배해주면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3의 N제곱 이런 걸 말하는 거야.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분의 A 이런 형태의 합식이 나와요. 이거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처럼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등비수열의 정상적인 합이 됩니다. 지금 얘는요 저 부분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은 등비수열의 합이었어요. 근데 얘는 1과 3이 아니에요. 1이에요. 1과 2가 되었어. 다르죠? 정확하게 2와 마이너스 2,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속성법을 만들어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개념할 때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암산으로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A1을 구하실 때는요. n에 1 대입하시면 됩니다. n에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어서 A1은 얼마죠? 8이죠. 그리고 이 식에서 R을 구할 때는 얘가 막 별에 뭐 2n제곱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n을 남겨두고 이 전체를 R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요만큼이 R이라고. R 얼마라는 얘기야? 4. 2의 제곱이잖아. n의 밑을 그러니까 n만 남겨두셔야 돼요. 전부 다 밑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R은 4. 그러면 얘는 AN이 8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정식으로 푼다면 4의 n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2의 1제곱이니까요. 근데 얘를 4의 n-1제곱으로 한다면 8이 앞으로 나가는 이런 계산들을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한눈에 탁탁 뽑아내야죠. 첫 항과 공비를. 그런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S10은요. R-1이니까 4-1이고요. 첫 항 8, 4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은요. 이 정도로 써주십시오. 2의 20제곱. 4의 10제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수가 더 예쁘죠?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A6 나누기 A2는 32분의 1 나누기 2분의 1 하여 16분의 1일 텐데요. 그것이 아래 몇 제곱이 되는 거죠? 야, 6항에서 2항으로 나눴어. 아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너무 빠르냐? 어? 아래 4제곱 아니야? 이거?
그러면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지금 A가 2분의 1이니까 A는 1이야. 그러면 5항까지 합이죠. SO. 그래서 1-R 분의 1하고 1-2분의 1의 5제곱. 분모분자에 2를 곱하면 얘는 1이 돼서 사라지고요. 2 빼기 2분의 1의 4제곱. 이건 계산하셔야 됩니다. 16분의 1, 16분의 31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의 합.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고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 SO 정리하겠습니다. SO는 R-1, A에 R에 여기에 지수 뭐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얘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여기 지수 뭐 들어가야 되나요? 5. 다음에 S10은 R-1, A에 R에 몇 제곱? 근데 여기에 이런 행동을 해주세요. R-1하고 A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R의 5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지금 얘가 얼마라고 했죠? 얘는 얼마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 이 빨강의 값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예요? 그럼 R의 5제곱은 얼마일까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15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니들이 사람 새끼인지 한번 볼게요. 얘는 6을 봤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치? 이걸 봤는데 요거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5제곱) 마이너스 1 해주시고 여기는 R의 10제곱 R의 5제곱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R의 5제곱은 2입니다. 얘는 1이고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2 더하기 1에서 얼마가 되죠? 7이 되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합. 요거는 자연수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요. 첫 항일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2분의 1로 갈게요. 1 빼기 2분의 1. 그러면 첫 항 1이니까 안 쓰고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봐봐요. 그것이 1.9999는 2 빼기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모분자에 2를 곱하게 되면 얘는 2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얘가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정확하게 n-1제곱 2는 없애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분의 1의 n-1제곱보다 1000분의 1이 작아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더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2의 거듭주입 중에서 뭐 생각이 나겠어? 2의 10제곱이면 1024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그럼 얘가 10제곱이 돼야 돼. 그럼 n은 얼마? 11. 자, 요거는 이 과정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원리학계는 이제 교과 과정이 아니니까 특강으로 해놨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SN은 이것이고요.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1 더하기 A4. 그럼 봐봐. SN이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면 얘는 4고 얘는 마이너스 2지.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첫 항 다를 겁니다. 그래서 AN은 SN 빼기 SN-1은
이거는 4n제곱일 뿐이에요. 이거 없애주시고요. 4 곱하기 4n제곱 마이너스 4n제곱 하면 3 곱하기 4n제곱이고요. 첫 항과 공비를 알기 쉽게 본다면 4 하나 내보내서 4의 n-1제곱. 첫 항은 12, 공비가 4인 것 같은데요. 얘는 첫 항이 2항부터 이런 관계고요. 첫 항 A1은 얼마가 되는 거죠? A1 좀 구해주세요. 14가 되는 거죠. A1은 14. 지금 여기 A4를 구하라고 했으니 A4는 여기다 그냥 4 대입할게요. 3 곱하기 4의 4제곱이 256입니다. 3 곱하기 256은 750, 768이래요. 더하게 되면 782가 되겠죠. 정답 맞는지 봐주십시오. 다음에, 자, 요거는 정상적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나중에 속성법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공비야. 무조건 공비야, 얘가. 그래,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하지. 그러면 A1은 뭐냐면, 5 빼기 1, 4야. 그럼 AN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AN이 4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요. 이것이 10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랑 앞으로 25, n은 3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비정상일 때는 어떻게 속성법을 만드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여기에 이자율에 대한 원리합계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패스해 주십시오. 한 문제밖에 없을 거예요. 숙제는 256페이지까지 개념 원리 RPM 전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첫 번째 단어는 끝났다.